12월입니다. 요즘 주민센터 앞이 분주합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서류 봉투 들고 줄 서 계십니다. 올해는 115만 개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서류 통과하셨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면접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떨어지실까요? 일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면접에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심심해서요. 이 한마디에 탈락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부장이었거든요. 이 말씀에 탈락하신 분도 계십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신 건데 왜 떨어지셨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런 걸 아시게 됩니다. 첫째, 면접에서 하시면 안 되는 말. 이것만 피하셔도 탈락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합격하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셋째, 같은 일자리 합격하셔도 남들보다 1년에 120만 원 더 받는 방법. 아는 분만 받으시는 돈입니다. 넷째, 일자리 잘못 고르셔서 번 돈 절반을 병원비로 날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거 피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최소한 몰라서 떨어지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분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심심해서요. 이 한마디에 탈락하신 분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남성분이십니다. 이분은 젊어서부터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조립 라인에서 3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한 번도 결근 없이 성실하게 다니셨습니다. 주변에서도 인정받으셨습니다.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은퇴하시고 나서 처음 몇 년은 괜찮으셨대요. 그동안 못하셨던 것들 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텃밭도 가꾸시고 손주들도 보시고 가끔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바쁘게 일만 하시다가 처음으로 여유가 생기신 겁니다. 처음에는 좋으셨대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좀 무료해지셨대요. 매일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시고 몸은 아직 멀쩡한데 할 일이 없으시니까 시간이 안 가셨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셔도 특별히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텔레비전 보시다가 잠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텔레비전 보시고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처음에는 편하셨는데 그게 몇 년 쌓이니까 답답해지신 겁니다. 아내분한테 말씀하셨대요. 나도 뭐 좀 해야겠다고요. 그러다가 이웃집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 하신다는 걸 들으셨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받으시면서 밖에서 활동하신다고요. 그래서 나도 해볼까 하고 알아보셨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지원하셨습니다. 한 달에 76만 원 정도 받는 자리였습니다. 건강도 좋으시고 기초연금도 받고 계셔서 서류는 문제없이 통과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이제 면접만 보시면 됩니다. 면접 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깔끔하게 준비하시고 면접장에 가셨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다가 이름이 불렸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셨습니다. 면접관이 앉아 계십니다. 젊은 분이셨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셨대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이 일에 지원하셨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용돈도 좀 벌면 좋겠어서요. 솔직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집에서 심심하셨고 용돈도 필요하셨으니까요. 특별히 꾸미거나 포장하신 게 아닙니다. 느끼신 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안 되셨고요. 다음에 다시 지원해 보시라고요. 탈락이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한 건데 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억울하셨을 겁니다. 거짓말을 하신 것도 아니고 나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 왜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되셨을 겁니다.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면접관 귀에는 다르게 들립니다. 여러분, 면접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심심해서 나왔다는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이분이 이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시려고 오셨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심심풀이로 하시는 거니까 힘들거나 귀찮으시면 금방 그만두시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면접관도 사람입니다. 1년 동안 꾸준히 나오실 분을 찾으시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는 보통 1월에 시작해서 11월이나 12월에 끝납니다. 이 기간 동안 꾸준히 나오셔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서류도 다시 처리해야 하고 새로 오신 분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한번 뽑으시면 끝까지 오시는 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면접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 이분이 끝까지 오실 분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마음이라도 표현을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심심해서 나왔다는 말 대신에 건강할 때 사회에서 활동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서 움직이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덧붙이시면 됩니다. 마음은 같습니다. 집에만 계시기 무료하시고 뭔가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표현만 바꾸셔도 면접관이 받아들이시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회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분은 목적의식이 있으시구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오셨구나. 이렇게 느끼시게 됩니다. 똑같은 마음인데 말만 바꾸신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까지 신경 쓰셔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서류 내시면 거의 다 되셨거든요. 면접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면접에서 가리시게 된 겁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부장이셨다고 하셨다가 탈락하신 분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6세 남성분이십니다. 이분은 큰 회사에서 오래 일하셨습니다. 부장까지 하시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젊어서부터 일을 잘하셨습니다. 승진도 빨리 하셨고 부하 직원도 많이 거느리셨습니다. 회의도 주재하시고 보고서도 받으시고 결정도 내리시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부장님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 잘하시는 분이라고요. 은퇴하시고 나서도 그 자부심이 있으셨을 겁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다. 나름대로 인정받으면서 일했다. 이런 마음이요. 당연합니다. 30년 넘게 쌓아오신 건데 자랑스러우신 게 당연합니다. 이분이 공익활동형 환경미화 일자리에 지원하셨습니다. 공원이나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한 달에 29만 원 정도 받는 자리입니다. 왜 이 일자리에 지원하셨을까요? 아마 건강도 챙기시고 용돈도 버시려고 하셨을 겁니다. 큰 회사 부장까지 하신 분이 거리 청소 일자리에 지원하신 거 쉬운 결정이 아니셨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도 필요하시니까 하고 싶으시니까 지원하신 겁니다. 서류는 통과하셨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셨습니다. 면접장에 앉으셨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지원하셨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부장으로 일했거든요.
사람들 이끄는 건 자신 있습니다. 저한테 맡기시면 다른 분들 잘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탈락하셨습니다. 나중에 센터 담당자분이 조용히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르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래요. 저희는 관리하실 분을 찾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실 분을 찾는 거거든요.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하셨을 겁니다. 능력 있으신 거 보여드리려고 하신 말씀인데 그게 오히려 감점이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면접을 보시는 분들, 센터 직원분들, 대부분 젊은 분들입니다. 30대, 40대 분들이 많습니다. 손주뻘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어르신들께 업무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세요? 몇 시까지 오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부장이셨다는 분이 오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부담스러우십니다. 혹시 이분이 말씀을 안 들으시지 않을까? 내가 뭐라고 하면 내가 자네만 할 때는 이러시면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십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경력 좋으신 분이 오셔서 젊은 담당자한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시면서 가르치려 드시는 경우가 있대요. 본인은 도와드리려고 하신 말씀인데 받는 쪽에서는 불편하십니다. 이러면 현장이 어려워집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불편해하시고 담당자도 힘들어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조심하시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일 못하시는 분보다 말씀 안 들으시는 분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일을 잘 못하시는 분은 알려드리면 됩니다. 천천히 설명드리면 배우십니다. 그런데 말씀 안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경험이 더 많아. 이러시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경력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표현을 바꾸시면 됩니다. 예전에 사람들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배우는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력은 경력대로 말씀하시되 태도는 겸손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부정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새로 시작한다는 자세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생 쌓아오신 것들을 내려놓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면접장에서만큼은 그 마음을 좀 접어두시는 겁니다. 합격하시고 나면 경험을 발휘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일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면접장에서는 일단 겸손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면접관분들은 대체 어떤 분을 찾으시는 걸까요? 지켜보다 보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면접 보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현장에서 뭔가 일이 터지는 겁니다. 어르신이 일하시다가 시민분과 말다툼을 하시거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다치셔서 병원에 가셔야 하는 상황, 이런 게 담당자분들한테는 가장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공원을 돌보시다가 젊은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는 걸 보셨대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화가 나셨겠죠. 내가 여기 치우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버리시니까요. 그래서 한마디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가만히 안 있었나 봅니다. 말이 오가다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게 됐습니다. 결국 구청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센터장님이 사과하러 가셔야 했고 그 어르신은 중간에 그만두셔야 했고 담당자분은 보고서를 쓰셔야 했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담당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힘드십니다. 위에 보고도 하셔야 하고 수습도 하셔야 하고
다음에 사람 뽑으실 때도 신경이 쓰이십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보시는 게 따로 있습니다.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1년 동안 무사히 지내실 분인지를 보시는 겁니다. 조용히 잘 다니실 분인지,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잘 지내실 분인지, 담당자가 말씀드리면 순순히 들으실 분인지, 이런 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능력을 자랑하시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조용히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여러분, 좀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일해오시면서 쌓으신 경험과 능력이 있으신데 그걸 인정받지 못하시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그런 걸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년 동안 탈 없이 함께 일하실 수 있는 분을 찾는 자리입니다. 그게 지금 노인 일자리 면접의 현실입니다.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신청하시면 거의 다 되셨거든요. 면접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면접에서 가리시게 된 겁니다. 누가 더 무난해 보이시는지, 누가 더 문제없이 1년을 보내실 것 같은지 이걸 보시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같은 일을 계속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되겠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가점을 주십니다. 5점에서 10점 정도 가점이 붙습니다. 이게 사실상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유리한 구조입니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불리해지실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같은 기관, 같은 일을 계속하셨다면 올해는 다른 기관이나 다른 종류의 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곳에 계속 지원하시는 것보다 점수에서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면접장에서 조심하셔야 할 말들이 더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심심해서 나왔다는 말씀, 예전에 부장이었다는 말씀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더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받는 건가요? 이 말씀은 면접 처음에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중요하신 거 다 압니다. 솔직히 돈 때문에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한 달에 29만 원이든 76만 원이든 그 돈이 필요하시니까 오신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면접 시작하시자마자 돈 얘기부터 하시면 돈만 보고 오신 분처럼 보입니다. 면접관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이분은 돈만 생각하시는구나. 돈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만두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됩니다. 돈 얘기는 마음속에만 담아두시고요. 활동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돈 얘기는 합격하시고 나서 확인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나는 기계 같은 거 잘 못해요. 이 말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출퇴근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시는 곳이 많습니다. 앱을 깔아서 출근할 때 누르시고 퇴근할 때 누르시는 겁니다. 예전처럼 종이에 도장 찍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다고 말씀하시면 관리하기 힘든 분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분이 매번 대신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알아서 하시는데 한 분만 매번 도와드려야 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 많으십니다. 젊어서부터 쓰셨던 게 아니니까 익숙하지 않으신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못한다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익숙하지는 않은데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 들었습니다. 손주한테 배워서 사진 보내는 건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덧붙이시면 됩니다. 핵심은 배우려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못한다고 선 긋지 마시고 배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주 학원 때문에 가끔 일찍 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씀도 안 됩니다. 노인 일자리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나오시고 그 시간에 퇴근하시는 겁니다. 가정 사정 때문에 시간을 조절하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이분은 개인 사정 때문에 자주 빠지시거나 일찍 가시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매주 무슨 요일은 손주를 봐야 해서 하셨다가 안 되신 분이 계십니다. 며느리가 급하면 도와드려야 해서 하신 분도 안 되셨습니다. 가족도 중요하시지만 일하는 시간에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주 봐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며느리 도와드리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면접장에서는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합격하시고 나서 사정이 생기시면 담당자분께 미리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상의하시면 됩니다. 면접장에서는 일단 일에 집중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든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의외로 안 좋습니다. 겸손해 보이시려고 하신 말씀인데요. 면접관 귀에는 다르게 들립니다. 이분이 뭘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네. 그냥 아무거나 하시려고 오신 건가? 준비가 안 되셨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어떤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들 돌보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손주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이분은 생각을 하고 오셨구나, 준비가 되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십니다. 다른 데는 이렇다던데요. 이 말씀도 안 좋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비교하시면서 조건을 따지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 친구는 거기서 밥도 준다던데, 옆 동네는 30분 일찍 끝난다던데,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규칙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이야기는 접어두시고 이곳에 맞추겠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 자랑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어요. 높은 데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담당자분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시는 건 어르신이 다치시는 겁니다. 일하시다가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체력 자랑을 너무 하시면 조심성이 없으신 분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무리하시다가 다치시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다는 것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있고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다르실까요? 지켜보다 보니 공통점이 보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하시는 기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가십니다. 어떤 기관인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고 가십니다. 그냥 노인 일자리 한다고 해서 왔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합격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십니다. 면접장에서 이 기관에서 하시는 이러이러한 일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면접관이 다르게 보십니다. 아, 이분은 진짜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구나.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알아보고 오셨구나. 이렇게 느끼십니다. 기관 홈페이지 5분만 보고 가셔도 달라집니다. 자녀분께 부탁하셔서 읽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기관 이름이랑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만 알고 가셔도 준비된 분이라는 인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을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면접에서 건강하시냐고 물으시면 네,
괜찮아요 라고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믿음이 안 갑니다. 막연하거든요. 어떻게 괜찮으신지, 얼마나 건강하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합격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돕니다. 지난 1년 동안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혈압은 약 먹고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믿음이 갑니다. 아, 이분은 실제로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괜히 건강하다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시게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매일 30분씩 걷습니다. 1년에 감기 한 번 걸릴까 말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셋째, 과거 경험을 구체적으로 연결하십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손주를 3명 키워봤습니다. 아이들이 뭘 입에 넣으면 안 되는지 압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볼 때 제가 위험한 물건 미리 치워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좋아한다는 감정보다 뭘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붙으신 분이 계십니다. 71세 여성분인데 보육시설 도우미로 지원하셨습니다. 경쟁이 꽤 있었는데 합격하셨습니다. 손주를 3명 키워본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대요. 면접관이 이분은 진짜 도움이 되시겠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막연하게 좋아한다고 하시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넷째, 작은 것들이 차이를 만듭니다. 70세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현장에서 일하셔서 말씀을 잘 못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시는 게 어려우셨습니다. 면접이 부담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합격하셨는지 아십니까? 손바닥만 한 수첩을 준비하셨어요. 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적어 가셨습니다.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설명하실 때 수첩에 적으셨어요. 눈 맞추시면서 듣고 중요한 거 적으시고 다시 눈 맞추시고. 면접관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분은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성실하신 분이시구나. 같은 점수 다른 분들과 경쟁했는데 이분이 합격하셨습니다. 수첩 하나가 합격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면접장에 단정한 옷을 입고 가셨습니다. 등산복 말고 깔끔한 셔츠를 입으셨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인상을 만듭니다. 말씀을 잘 못하셔도 됩니다.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섯째, 끝날 때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면접이 끝나갈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출석 관리나 연락 같은 거 제가 맡아서 해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단체 문자 보내는 건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당자분이 다르게 보십니다. 아, 이분은 일을 덜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숨겨진 돈과 관련이 있거든요. 어떤 일자리에 지원하실 건지도 중요합니다. 돈만 보시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한 달에 29만 원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3일,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시고 29만 원 받으시는 겁니다. 사회서비스형은 한 달에 76만 원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여러 날 나가시고 하루에 더 오래 일하시는 겁니다. 2배가 넘게 차이 나니까 당연히 사회서비스형 하시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돈만 보고 지원하셨다가 몸이 버티지 못하셔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1세 여성분인데 무릎이 안 좋으셨어요. 거리 환경 미화에 지원하셨습니다. 밖에서 걸어 다니시면서 청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더 받고 싶으셔서 지원하셨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셨습니다. 330만 원 정도 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얼마가 병원비로 나갔는지 아십니까? 160만 원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데 계속 걸어 다니시면서 일하시니까 무릎이 더 나빠지신 겁니다. 정형외과 가시고 치료받으시고 파스 사시고 다 합치니까 160만 원이 나간 겁니다. 실제로 남으신 건 170만 원 뿐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시고 170만 원 남기신 겁니다. 몸은 더 나빠지셨고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일을 선택하시는 게 진짜 이득입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하루에 3시간 이상 서서 움직이실 수 있으십니까? 계단 오르내리기, 걷기, 쪼그려 앉기 이런 거 괜찮으십니까?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시면 오래 서 계시기 힘드십니다. 둘째, 모르는 분 상대하시는 게 괜찮으십니까? 사람들 응대하시고 아이들 돌보시고 어르신들 말벗 해드리시고 낯선 분과 하루 종일 이야기하시는 게 스트레스가 안 되십니까? 사람 만나시는 게 힘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으로 일자리가 결정됩니다. 둘 다 괜찮으시면 사회 서비스형 도전하셔도 됩니다. 한 달에 76만 원, 1년이면 76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쟁이 있지만 도전해 볼 만합니다. 어린이집 도우미, 노인 돌봄, 은행이나 관공서 안내 이런 일들입니다. 체력은 되시는데 사람 상대가 부담스러우시면 시장형이 맞습니다. 식당 일 도우시거나 세차하시거나 택배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 응대보다는 몸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체력이 많이 달리시면 공익활동형이 답입니다. 29만 원으로 적어 보이지만 일주일에 3일, 하루에 3시간입니다. 경로당 청소, 공원 돌보기, 거리 지킴이 이런 일들입니다. 일이 단순하고 체력 부담이 적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까 그 71세 여성분 기억나시죠? 병원비로 번 돈 절반 쓰셨던 분. 이분이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방법을 바꾸셨어요. 실내에서 앉아서 하시는 보육시설 도우미로 지원하셨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안 갑니다. 병원비 안 쓰시고 번 돈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같은 시간 일하셔도 실제로 남는 돈이 2배가 된 겁니다. 돈만 보지 마시고 내 몸 상태를 먼저 보세요. 그게 진짜 돈 버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숨겨진 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은 일자리에 합격하셔도 남들보다 더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요. 조장 수당입니다. 각 모임마다 출석 관리하시고 연락 담당하시는 분을 뽑습니다. 조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분들한테는 기본 돈 외에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더 나옵니다. 1년이면 6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일 하시는데 1년에 100만 원 넘게 더 받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고요? 면접 끝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석 관리나 연락 같은 거 제가 맡아서 해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단체 문자 보내는 건 할 줄 압니다. 담당자분은 일 덜어주실 분을 좋아하십니다. 출석 체크하고 다른 분들한테 연락 돌리고 이런 일 해주시면 담당자분 입장에서 정말 편하거든요. 이 한마디가 1년에 100만 원을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에 합격하시면 일이 끝나고 받으실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입니다. 공익활동형하고 달리 사회 서비스형은 법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보험에 가입되거든요. 계약이 끝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십니다. 10개월 일하시고 계약 끝나시면 약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5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아는 분들만 받으시는 돈입니다. 모르시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65세 넘으셔서 새로 시작하신 경우는 안 됩니다. 60세에서 64세 사이에 사회 서비스형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 끝나시고 실업급여까지 챙기시면 1년에 받으시는 총액이 확 올라갑니다. 많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일해서 돈 벌면 기초연금 깎이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익활동형 29만 원 받으신다고 기초연금 깎이지 않습니다. 일해서 버시는 돈에 대해서 공제가 있거든요. 사회서비스형으로 76만 원 버셔도 공제액보다 적으니까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지원하셔도 됩니다. 또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자녀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공익활동형 29만 원은 건강보험료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자녀분 건강보험료 영향 없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1년에 버시는 돈이 일정 금액 이하면 괜찮습니다. 대부분 괜찮으신데 국민연금 받으시는 것까지 합쳐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걱정되시면 자녀분께 물어보시거나 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합격하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합격하시고 나서 첫 달이 중요합니다. 1월에 꼭 개근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담당자분이 1월 출석을 보시고 이분이 1년 내내 어떠실지 판단하십니다. 첫 달에 잘 나오시면 아, 이분은 1년 내내 잘 나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첫 달에 빠지시면 아, 이분은 앞으로도 자주 빠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첫인상이 1년을 좌우합니다. 1월에는 좀 힘드셔도 꼭 나가세요. 날씨가 춥고 몸이 좀 안 좋으셔도 첫 달만큼은 꼭 나가세요. 그게 1년을 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연말에 인사 한마디 하세요. 일이 끝나갈 때쯤 11월이나 12월쯤에 담당자분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다음 해를 만듭니다. 수백 분을 관리하시는 담당자분 기억에 남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문제 일으키신 분 아니면 인사 잘하신 분입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시면 다음에 모집 때 담당자분이 먼저 연락 주시기도 합니다. 올해도 하실 거죠? 이렇게요. 따뜻한 말씀 한마디, 음료수 하나 건네시는 것만으로도 다르십니다. 1년 동안 성실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감사 인사 한마디 하시면 다음 해가 편해지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습니다. 서류 내시면 거의 다 되셨고 면접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65세가 넘으셔도 일자리를 찾으셔야 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시고 자녀분들께 손 내밀기는 싫으시고 그래서 새벽부터 줄을 서시는 겁니다. 한 달에 29만 원입니다. 하루 3시간씩 일하시고 한 달에 29만 원 받으시는 겁니다. 이 돈을 받으시려고 면접 준비를 하시고 어떤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시고 안 되시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게 개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60세만 넘으시면 일을 놓으셔도 괜찮았습니다. 자녀분들이 모시기도 했고 연금으로 어느 정도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물가는 오르고 자녀분들도 힘들고 오래 사시니까 돈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65세가 넘으셔도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요즘 한국에서 나이 드신다는 것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면접에서 실수하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심심해서 나왔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할 때 사회에서 활동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세요. 돈 얘기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활동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높은 자리에 계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배우는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마트폰 못 쓴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족 사정 때문에 시간 조절해야 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하는 시간에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이세요. 지원하시는 기관 이름이랑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는 미리 알아보고 가세요. 수첩 하나 챙기시고 단정하게 입고 가세요. 합격하시면 1월에 꼭 개근하세요. 연말에 담당자분께 감사하다고 인사 한마디 하세요. 조장 맡겠다고 하시면 1년에 60만 원에서 120만 원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세에서 64세 사이시면 사회서비스형 끝나고 실업급여까지 챙기세요. 여러분, 이건 두려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싶습니다. 평생 일하시고 세금 내시고 자녀분들 키우시면서 나라에 기여하신 분들이 65세 넘어서 면접 준비를 하셔야 하나 싶습니다. 한 달에 29만 원 받으시려고 어떤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셔야 하나 싶습니다. 그래도 현실이 이러하니까 알고 대비하시는 게 낫습니다. 모르시면 당하십니다. 아시면 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도 힘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 다음에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두시면 됩니다. 종 모양까지 눌러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알림이 갑니다. 주변에 노인 일자리 준비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한번 보여드리세요. 한 분이라도 덜 억울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1년이 무사히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